자, 다음은 우리 송작가TV의 전문 분야 중에 하나죠. 액트지오. 네. 관련해서 새롭게 밝혀지는 팩트들이 있습니다. 까면 깔수록 얘네들이 사기꾼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산업차관도 나는 몰랐어요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액트지오의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다며 정부를 대표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 당시 법인격은 살아있어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었고 액트지오 분석 자료의 전반적인 신뢰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자백을 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돈은 분명히 자문료를 18억을 줬잖아요. 근데 분명히 18억을 받기 전에는 법인이 죽어 있었는데 얘네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법인이 살아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 결국은 법인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선불이 나간 거예요. 이 자체가 국가기관이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기꾼한테 선불을 땡겨준 겁니다. 법인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인 거지. 내가 대외적으로 산업부 대표를 해갖고 우리가 도장 찍고 얘네랑 계약한 거 맞아. 우리가 했을 땐 살아 있었다니까? 그리고 돈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는 잘 몰라. 하지만 내가 도장 찍었을 때는 얘가 살아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 돈이 지급되는 방식이 정상적인 방식이 아님을 이 차관이 스스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차관이 모를 수가 있나요? 모르고 그냥 아니, 당연히 모를 수가 있죠.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진행되던 프로젝트였고, 나중에 정산서만 받아갖고, 이런 건이 있었구나, 라고 사인만 하면 되는 건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부분에 액트지오라는 회사하고 이런 시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계획은 아마 산자부 안에서도 석유공사 안에서도 극히 일부밖에 모르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프로젝트였을 거라고. 아니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어떻게 비밀스럽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우리 입장에선 크지만 얘네들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니었을 수 있지.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해갖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얼마만큼의 뒷돈이 생기는지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이미 도둑질을 해본 놈들끼리 이걸 진행을 했었을 거라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윤석열이 까무로 인해갖고 미필적인 고의로 윤석열이 엄청난 영일만 게이트를 지 스스로 오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 있던, 그러니까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석유공사나 산업부 안에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진짜로 억울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럼 국정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국정이 전혀 비선에 의해 갖고 돌아가는 거죠. 늘 주장하지만 이 새끼들이 돈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았길래 70억 가까운 돈을 텍사스에 매출 신고를 했냐는 거지. 그 돈을 누가 줬냐는 거지. 미국 측에 경고 공개 청구하면 나와요. 걔네들이 한국 영사가 와갖고 돈가방으로 18억 주고 그 다음에 와갖고 어떤 노인네가 와가지고 브라질로 송금해줬어요 라고 신고는 안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출에 대한 계약서와 그와 관련된 영수증, 입출금 자료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텍사스 주에는.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고 그 시기를 원본을 확보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주고 누가 어떤 계약이 맺어졌는지. 근데 정작 본인도 얘기를 안 하고 우리도 기밀이라고 말을 안 해. 돈은 썼는데 돈을 준 출처가 이상하고 돈을 준 시기가 이상하고 수령인이 이상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국가 비밀이래, 미친 새끼들이. 응? 그리고 뉴스버스에 아브레오가 세계적 전문가 아니다라는 당연히 아니지. 히딩크 닮은 꼴이 뭔 세계적인 전문가에서 축구 전문가는 몰라도. 김태형 박사 인터뷰가 있습니다. 네, 김태형 박사에 의하면 아브레우는 동해 지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데요. 소규모 컨설팅 부티크 팀이 국가적 프로젝트를 맡은 전례가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원래 이런 1인 기업이나 재택근무한다는 사람들한테 이걸 안 준다니까. 얘가 직원이 넷인데 4명이 나라가 다 달라요. 이 인터뷰한 김태형 박사는 미국의 대표 메이저 기업인 세브론에서 13년 4개월 동안 선임 데이터 과학자, 유정 엔지니어 등으로 근무했던 한인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인터뷰 내용 제가 다 봤는데 대형 업체들의 경우 경험이 축적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과 일을 하더라도 전문성이 연속성 있게 유지가 되지만 프로젝트마다 새롭게 프로젝트 협업 체제는 이런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액트지오가 전문적인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사태로 인한 후유증을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선후배들의 모습이 안쓰럽다. 그럼 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누가 엮여 있는지를 이 박사님은 나는 아는 거야. 다 알고 이거는 이미 이 업계에서 우리 그거 알잖아요. 밖에서 보면 우리는 모르는 세상이지만 이 업계 내 사람들은 그렇지. 딱 보면 야 이거 상황 야 좆됐네 이거 다 알잖아요. 송 작가가 화류계를 마치 갔다 온 것처럼 다 눈여겨 아시는 것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저희는 모르지만 다 아시잖아요. 그건 그 업계에 있어봤기 때문인 거고 그럼요. 그럼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이거 누가 손을 댔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미 입소문이 다 난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게 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전문가 아브레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섭외가 됐을까? 그 섭외처가 나왔습니다. 동해 원유를 검증했던 검증단 교수가 공동 논문 저자로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죠. 네, 그 자문단에 참여한 교수 중 데이비드 모릭 교수인데 이 교수가 지난 2003년에 아브레우의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서로 해쳐먹는 거예요. 아브레우가 서로 끼리끼리.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누가 주도해서 이걸 썼는지 모르지만 아니 뭐 저기 나경원 아들이나 한동훈 딸처럼 공동 저자로 돼 있지만 걔가 뭘 알고 쓴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2003년도부터 이러한 이러한 석유 탐사 프로젝트 한국과 연관돼 있는 특히나 동해안 관련된 석유 탐사 프로젝트에 공동 논문으로 이름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룹 자체가 생소한 그룹이 아니라는 거야. 아까 그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은 지들끼리 알고 있는 인맥들을 갖고 연속성을 이어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뚝 떨어진 놈이 아니라 이미 20년 이상 대한민국의 이런 그 유전 시추나 이런 쪽하고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놈이고 얘가 하고 있는 모든 업계 어떤 그 주소 그와 관련된 어떤 그 행적들을 찾아보면 이게 다 엑슨모빌이랑 따라간단 말이에요. 엑슨모빌이 휴스턴으로 옮기니까 얘도 휴스턴으로 옮겨온 거고 기존에 있는 이 사람의 움직임이 엑슨모빌의 프리랜서 내지는 고용인으로서 그쪽에 있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행보가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지. 따라서 객관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놈들끼리 일을 나눠 맡은 거야, 나눠 맡은 거. 그러니까 아브레우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했던 그 모릭 교수가 액트지오 평가 결과 검증에 참여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헤쳐먹는 거예요. 헤쳐먹는 거. 공동 저자면 동업자인데 모르는 척하고 얘를 소개해갖고 얘가 그동안이랑 틀린 자료를 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 이게 맞아 안 맞아 라고 하는 거를 또 지가 받아가지고 서로. 맞네. 얘 전문가네. 그래서 얘 일 잘하는 놈이야 라고 띄워주면 공동 저자인 저도 같이 뜨는 거 아니에요. 석유공사가 이걸 몰랐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심해 분야 전문가 풀이 매우 협소한 점을 감안할 때 연구과제나 학술활동, 근무 경력을 같이 할 개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다만 공동 저자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으며 모릭 교수도 공정하게 자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다. 무슨 근거? 같이 공동 논문 썼는데 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겠어요? 김건희 논문 검수한 교수들이랑 똑같은 거죠. 자기는 사인한 적도 없는 논문이 멀쩡하게 돌아다니다가 이거 하셨죠? 라고 보니까 이거 참 내가 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지금 딱 그 바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우드사이드가 나갔다고 했잖아요. 뉴스버스에서 오늘 또 단독을 냈는데 우리 동해에서 가망 없다고 나가가지고 세네갈에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10만 배럴 심해 유전 개발 성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딱 봐서
사실 동해에서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 가까운데. 그러니까 호주인데. 가까운데 갖다 쓸 소비자 확실하게 있고, 뭐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유리하고, 심지어 50%나 지분을 줬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던져버리고 딴 데로 갈 만큼 세네갈에 갔어. 아프리카까지 갔어. 이쪽은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수천 명이서 수십조 원 매출을 올리는 전문 회사고.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이 KBS 기사가 있는데, 요것도 찾은 건데, 요겁니다. KBS에서 어제 인터뷰를 했어요. 유망 구조들이 뭐 25km 범위 내에 있다. 리스크 적응부터 시추를 하겠다라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물어봅니다. 이번 탐사 계획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답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석유공사의 두 분이 저희 집을 방문해서 입찰에 관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한테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놀고 있는 놈한테 와가지고, 집에 가서 집까지 와가지고. 회사에 간 거야, 집에 간 거야. 집이 회사잖아. 와갖고, 이 일 한번 해볼래요? 라고 석유공사에서. 말을 하는데, 안 할 놈이 어딨냐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 뒷마당에 석유 파묻혀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하면, 네, 있어요? 라고 써주는 애들이라고. 아니, 그럼 석유공사에서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 알고 있고 산업부에서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얘를 어떻게 알고 집으로 찾아갔겠냐고. 그러니까. 걔를 찾아가라고 이 공무원한테, 석유공사 사람한테 시켰으니까 갔겠지. 안 그러면 그 선정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삐까번쩍하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뭐 공모를 해가지고 알아봤네. 아니, 아니면 입찰을 뭐 추천을 받았네. 정부는 입찰 참여한 것이 원래 4군데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3군데로 바꿨는데 알고 보니까 찾아가서 입찰하라고 한 아니, 거죠. 찾아가서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뭔 입찰이야. 사실상 청탁을 한 거지. 방문 판매래, 방문 판매. 응? 방문 판매래. 그래서 지금 이걸 올해 안에 시추를 개시한다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돈이 없다고 지금 정부에. 근데 윤석열은 5천억을 결제를 했대 이미. 자, 이 돈 어디다 확보해서 어디서 튀어나올 돈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1차 시추공 예산으로는 1,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까지 확보한 재정이 1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내년 예산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를 국회에서 승인해 줄 리가 없지, 민주당이. 당연히 그러니까 니들끼리 된다는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제발. 아크로 비스타 펀드 같은 거 만들어서 니들이 그거 직접 펀드로 캐가지고 다 가져. 그거 국민들한테 나눠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거기서 나오면 세금 내고 다 가지라니까. 그 개발 이익을 독식을 하세요. 아니 이게 진짜 되는 사업이면 세계 메이저 정유사들이 다 달라붙지. 다 달라붙었지 벌써부터. 사우디보다 조건이 좋은데, 아니, 사우디는 퍼갖고 딴 나라에 싣고 가야 되지만, 영일만 해서 나오기만 하면, 바로 3, 40km 거리 앞에, 정유회사부터 시작해서 그 가스 석유 써줄 소비자들이 득식을 한대. 아무튼, 이 돈이 나는 윤석열에 의해 갖고 예비비 형태로 해서 이미 기재부에서 다른 이름으로 변신한 가운데 그렇죠. 다른데 투입을 예산 기다리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 늘 하는 거 있잖아. 다른 거 예산 삭감하고 예비비 땡겨 쓰고 이래가지고 이게 또 쓰겠지. 온갖 군데 다 쓰고 다른데 필요한데 예산 다 깎겠죠. 그리고 수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시추업체한테 이미 돈이 지불이 돼 버렸고요. 이 업체는 와가지고 시추하는 척만 하고 그 돈을 영수증 처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돈 들어가는 게. 시추를 해야 되는데 헬리콥터를 하는데 돈이 9억씩이나 든다고요? 네, 이게 이제 인력을 수송하거나 긴급 기자재를 나르는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공고에 따르면 이 용역에 8억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9억 원 정도입니다. 아니 어디 파지도 안 했는데 어디 판다고 결정도 안 됐는데 예산을 다 해놨어. 벌써부터 그거 실어 나를 사람과 장비 실어 나를 헬리콥터 비용까지도 벌써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미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단계가 아니고요. 이미 이 돈을 쓰기 위해서 각종 집행에 대한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저 입찰에 붙어서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은 몇 프로를 뒤로 당겨주냐.
그게 아마 입찰 성공의 조건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돌연 비공개로 공개 자료를 전환했습니다. 아니, 왜냐면 공개 자료로 해서 내놓고 보면 누가 봐도 허접한 걸 줄 사람들한테 들켜버릴 거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액트지오 쪽에서 얘가 한국으로 출발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액트지오에서 한글로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라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 소개를 하는 이거가 있었는데 이거를 아베르가 한 적이 없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 사람 계정이 아닌 다른 사람 계정을 이용해갖고 액트지오 홈페이지 인척하면서 국내 홈페이지를 개설한 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와.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1인 기업이 본사가 아닌 거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지가 본사고, 지가 본사 그 자체인데. 뭐 여기 붙어있는 사기꾼들이 몇 명인 거예요, 도대체?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도대체? 얼마나 지금 밀착 관계가 심하길래 이 얘기 했다고 바로 그냥 백수도 아닌데 한국으로 날라오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서는 이 회사 유망하다고 홈페이지를 누가 만들어주고 자빠졌어요. 심지어 와가지고 이틀 동안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 훈련에 따른 이 각종 설명을 위한 판넬까지도 한글판으로 깔끔하게 만들어갖고 제공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럼 이 배우에는요, 액트지오를 뭐 어떤 파트너로서 연구단체로서가 아니라 단순하게 일종의 이용해 먹기 위한 바지 기업으로 써먹기 위한 세력들이 부랴부랴 이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무리하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점점 더 꼬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진짜. 자, 이거는 당연히 국감에서 이거 까가지고 이제 이번 주 안에는 바로 시작될 걸로 봐요. 그냥 돈 문제만 딱 해결하시면 됩니다. 물어볼 때. 자, 여기랑 계약서 갖고 와. 계약 추진 과정에 돈 나간 거 갖고 와. 담당 다 데리고 와. 그리고 이 사안에 관련돼서 연구 개발에 참여했던 인물들 명단 뽑아 갖고 와. 이 네 가지만 딱 알아보면 그냥 끝나요. 이거 자체는. 이거 대통령실에서 무슨 20억 원어치 방탄요리 한 거보다도 더 허술해. 진짜 이상해. 근데 방식은 딱 그 냄새가 나. 대통령실 안에 이상한 인테리어하고 수의 계약하고 나노린 검사를 오고 막. 남양주에 있는 다누림 건설 나타나고 이런 거 자체가 이거랑 너무 냄새가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든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루틴이 똑같아요. 유형이 똑같아, 하는 짓거리가. 네. 결국 나중에 위조된 이상한 계산서들을 들고 오거나 영수증들을 들고 오면서 카바를 치려고 할 건데 정말 좋은 게 국감에서 이거 쉴드 쳐줄 국짐 애들이 등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맞는데, 너무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뭔가 지랄을 할 국짐 의원들이 안 나타날 거라는 거죠. 계속 등원하지 말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